할머니, 냄새나요. 지난주 지하철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입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고등학생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역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지하철에서 또 다른 광경을 봤습니다. 역시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모습이셨죠. 이분이 타시자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며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양하시자 옆에 있던 여학생까지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지하철 같은 나이대.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를까요? 한 분은 모욕을 당하고 한 분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단 5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5가지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존중받는 시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존중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옆에 앉고 싶어 하는 시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신경 써?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 편하게 사셔야죠. 그런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편하게와 아무렇게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7세 되신 김영자 씨. 가명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세 자녀 키우시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시느라, 시부모님 모시느라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산 적이 없으셨죠. 그러다 드디어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남편도 은퇴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제 나도 좀 대충 살래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젠 편한 옷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합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절에 온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은 싫어요. 이상한 냄새 나요. 이분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뭘 잘못했나? 그냥 편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거울 보세요. 아니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옷은 어떻게 입으세요? 편한 옷이요. 집에 있는데 뭐 샤워는 자주 하세요? 귀찮아서. 이틀에 한 번.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 하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이분은 편하게 산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사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60대 이상 중 73%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니어 우울증 환자는 최근 5년간 2배나 증가했습니다. 가족과 소원해졌다고 답한 분이 68%나 됩니다. 친구가 없다고 답한 분이 54%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노년학을 연구하는 서울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홀히 합니다. 이건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일 위해, 부모님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는 방법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유난 떨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3분 보세요. 뭐? 거울?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자존감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거울을 3분씩 보게 했고 다른 그룹은 거울을 아예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울을 본 그룹은 자존감 지수가 평균 42% 상승했고 우울증 지수는 38%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거울을 보지 않은 그룹은 자존감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왜 관심 가져야 합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일 씨 69세. 이분은 평생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급하게 나가느라 머리만 대충 빗고 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 화장실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게 나야?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3분도 못 채우셨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슬프고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머리를 좀 더 단정하게 빗어야겠다 생각하게 되고 오늘은 밝은 색 옷을 입어볼까 생각하게 되고 오늘은 좀 웃는 얼굴로 나가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정희야,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하고 자녀들이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고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는 겁니다. 머리는 정돈됐는지 확인하세요. 옷깃은 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하세요. 얼굴 표정은 어떤지 확인하세요. 자세는 바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봐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유난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서세요.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추세요. 첫 1분 전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째 1분 디테일을 확인합니다. 머리카락, 옷깃, 단추, 얼룩. 셋째 1분 자신의 눈을 보며 긍정 확언을 합니다. 이걸 매일 아침 하시면 일주일 안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2주 후에는 자녀들이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할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할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옷은 깔끔하게, 색은 과감하게 입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검정, 회색, 베이지만 입으십니다.
나이 들면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되지, 눈에 안 띄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 65세. 이분은 평생을 검은색, 회색 옷만 입고 사셨어요. 나이 들면 화려한 거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빠는 다 알록달록하게 그렸는데 할머니만 새까만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검은색으로 그렸어?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검은 옷만 입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그날 이순자 씨는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밝은 파란색 블라우스를 사셨어요. 처음엔 입기가 부끄러웠대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화려한 거 입는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입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니까 주변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네 슈퍼주인이 오늘 되게 밝아 보이시네요. 했고요. 복지관 친구들이 언니 그 옷 어디서 샀어요? 나도 살래요. 했고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손녀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 후로 이순자 씨는 옷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검은색 옷은 다 정리하고 밝은색 옷들로 채우셨죠. 그리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색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색깔이 사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의 캐런 할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색만 입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눈에 띄면 안 돼, 나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밝은색 옷을 입으면 타인의 긍정 반응이 38% 증가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색만 입으면 본인의 우울감이 27%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밝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기억에 잘 남지만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은 금방 잊혀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밝은 색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력입니다. 그게 존재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당장 옷장을 여세요. 2년 이상 안 입은 옷이 있나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둘째, 색깔별로 분류해 보세요. 검은색, 회색, 베이지만 가득하지 않나요? 셋째, 이번 주 안에 밝은색 옷을 2벌 장만하세요. 꼭 비싼 옷일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옷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색깔입니다. 파란색, 연두색, 연분홍색, 노란색. 뭐든 좋습니다. 당신이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색을 고르세요. 넷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매일 세탁하고 다림질하세요. 명품 브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게 빨고 다려서 입으면 그게 바로 명품입니다. 주름 하나 없는 깔끔한 옷차림이 어떤 명품보다 당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좀 민감한 주제인데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냄새 관리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계속 손해를 보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방영수 씨 70세. 이분은 평생을 정말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멋쟁이로 유명하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샤워를 자주 안 하게 되셨어요.
귀찮아서 추워서 피곤해서. 그리고 어느 날 9살 손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손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옆이 싫어? 손자가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 순간 박영수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손자가 도망가듯 방으로 들어가고 박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분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냄새가 날 줄은 몰랐어. 손자가 날 피하다니. 다음 날부터 박영수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시고요. 옷은 하루만 입어도 무조건 세탁하시고요. 이불과 베개 커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자가 다시 할아버지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좋은 냄새 나요. 박영수 씨는 그날 눈물을 흘리셨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이 둔해집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엔 후각 민감도가 평균 40%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50% 이상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여러 신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땀 분비가 변하고 피부 상태가 변하고 때로는 요실금 같은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본인은 후각이 둔해서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지만 차마 말을 못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더욱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슬그머니 거리를 둡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자리를 안 앉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 샤워하세요. 그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여름철엔 하루 2번, 겨울철엔 최소 하루 1번은 꼭 샤워하세요. 둘째, 속옷은 매일 교체하세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셋째, 겉옷도 자주 세탁하세요. 한 번 입었는데 뭐. 아닙니다. 한 번 입으면 냄새가 밉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반드시 매일 세탁하세요. 넷째, 향수는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냄새와 향수가 섞이면 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차라리 무향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집안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주 1회 세탁하세요. 침실은 매일 환기하세요. 옷장도 정기적으로 환기하세요. 여섯째, 치아 관리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이게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 3번 양치하시고 치실도 사용하세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으세요. 이거 실천하시면 사람들이 당신 옆에 앉고 싶어 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말투를 바꾸세요. 긍정 3, 부정 1 법칙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씨 68세. 이분은 평생을 불평불만으로 사셨어요. 왜 나만 힘들어? 왜 우리 집만 가난해? 왜 내 자식들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전화를 안 받고 친구들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마지못해 오는 자녀들, 그나마도 밥만 먹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정미경 씨는 혼자 남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긍정 3, 부정 1 법칙을 지켜보세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대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억지로라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 한마디. 밥을 먹으면 맛있다 한마디. 날씨가 좋으면 참 좋은 날이네 한마디. 처음엔 입에서 안 나왔대요. 평생을 불평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긍정적인 말이 나올 리 없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경 씨는 울컥했대요. 아, 내가 달라졌구나. 그 후로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차 한잔하자. 자녀들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본인의 기분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되더라고요. UCLA 대학교 심리학과의 엘버트 메라비안 교수가 발표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의 내용은 7%만 영향을 줍니다. 목소리 톤이 38%, 표정과 몸짓이 55%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시니어 1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시니어는 모임 초대가 62%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시니어는 새로운 친구가 73%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시니어는 우울증 발병률이 41% 낮았고 수명도 평균 7년 더 길었습니다. 말투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긍정 3대 부정 1 법칙을 기억하세요. 칭찬 3번에 지적 1번. 좋은 소식 3개에 불평 1개. 괜찮아 3번에 힘들어 1번. 좋네 3번에 싫어 1번. 그리고 절대 금지어가 있습니다. 첫째, 욕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욕하는 건 최악입니다. 둘째, 과거 자랑. 우리 때는 이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 때는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 험담. 이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험담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도 뒤에서 험담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긍정적인 말을 몇 번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몇 번 하는지. 그리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늘리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3개월만 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지막 5번째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미 다 늙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김철수 씨 75세. 이분은 평생을 막노동으로 사셨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고 글자도 잘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70세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손자가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결심하셨습니다.
나이 70에 한글을 배우자. 다음 날 복지관 한글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창피했대요. 다른 학생들은 다 60대 초반인데 본인만 7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한글을 배우고 싶으세요? 김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손자한테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였대요.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하고 외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한 글자씩 한 단어씩 연습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김철수 씨는 동화책을 술술 읽으십니다. 매일 밤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김철수 씨는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에 시작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5년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년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시니어 5,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평생 학습을 계속한 시니어와 학습을 멈춘 시니어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생 학습을 계속한 시니어는 치매 발병률이 45% 낮았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은 38% 낮았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52%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주관적 행복도가 67% 높았습니다.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는 건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운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뭘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요리, 노래 한 곡, 악기 하나, 그림 그리기, 글쓰기. 심지어 손자한테 물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이번 주 도전 리스트를 드릴게요. 스마트폰 새 기능 1개 배우기.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주제 영상 하나 찾아보기.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가족에게 모르는 건 물어보기. 책 한 권 빌려서 읽기.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해보세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입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마무리 2000만 2130. 맨 처음에 말씀드린 지하철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할머니, 저리 좀 가주세요. 냄새나요. 이 말을 들었던 할머니. 그분이 바로 제가 상담했던 김영자 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난주에 이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 그리고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지하철에서 젊은 학생이 제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 3분 보기. 둘째, 깔끔한 옷에 과감한 색. 셋째, 철저한 냄새 관리. 넷째, 긍정 3대 부정 1 말투. 다섯째, 주 1회 새로운 것 배우기. 여러분 5가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골라서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단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유난 떨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존중받는 방법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기준은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콘텐츠 만들게 해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와 관계 회복하는 대화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와 소원해진 분들 꼭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